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제주 4.3 사건 읽어보기 이런 제목으로 해서 시리즈로 해서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1장입니다. 제주 4.3 사건의 정의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주 4.3 사건인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 제주 4.3 사건은 한마디로 규정하기는 참 엄청난 사건인데, 따라서 사건의 발발 배경, 진행 과정, 사건의 정의를 살펴보고 4.3의 성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제주 4.3 사건의 발발 배경을 본다면, 해방공간에서 세 나라를 건국하는데 미소, 남북, 좌우익의 생사를 건 이념과 체제 선택의 극한적 대결 상황에서 제주 4.3 사건이 발발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어서 38선을 경기로 남쪽에는 미군이, 북쪽에는 소련군이 진주하여 일본 쪽으로부터 항복을 접수하고 일본군의 무장해제 및 송환 업무를 수행하면서 군정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남북한은 군정을 실시하게 된 거죠. 소련은 북한 점령 이전부터 치밀한 계획하에 북한의 소비에트와 전략을 수립을 했습니다. 해방 30일 만인 1945년 9월 14일 평양의 소련 군정사령부 정치부원 고로치코가 북한에 프롤레타리아 독재정부를 세우라는 독립조선의 인민정부 수립 요강을 발표를 했습니다. 연이어 9월 20일 스탈린은 북조선에서 민주정당 사회단체의 광범한 블록에 기반을 둔 부르주아 민주정부를 수립하려는 극비지령을 내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는 소련이 최소한 점령지에서만이라도 소련의 국가 이익을 지킬 인물로 구성된 친소 단독정부 수립을 지령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해 12월에는 제2차 세계대전 전후 처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미, 영소 3국 외상이 모스크바에 모여서 미소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한반도를 5년간입니다. 신탁 통치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것이 모스크바의 삼상회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이 소식이 국내에 알려지자 그렇지 않아도 36년간 일본의 식민지 하에서 신음하다가 이제 겨우 해방을 맞았는데 또다시 강대국의 5년간 신탁 통치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죠. 따라서 좌우익 모두 신탁 통치를 극렬히 반대하는 반탁운동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익과 함께 신탁 통치 반대, 약칭 반탁운동을 전개하던 남로당의 전신인 당시 조선노동당은 소련의 지령을 받고 1946년 초 갑자기 찬타오로 급선회 하였는데, 이때부터 좌익과 우익은 찬탁과 반탁으로 확연히 분열, 갈등, 충돌하기 시작하였던 겁니다. 박헌영이가 북한에 그때 이게 몰래 평양을 방문했던 이야기 나중에 이야기 말씀드리겠습니다. 1946년 2월 8일 북한은 소련을 지령하여서 북부 조선 각 정당, 각 사회단체 및 각 도시군 인민위원회 대표 확대 회의를 개최하여 사실상 북한 단독 정부인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조직하고 3월 5일 토지개혁법령을 제정하여 3월 중에 전격적으로 사유 토지를 완전 무상몰수하는 등 소위 민주개혁이라는 공산화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이는 정부 권력이 아니면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 일이었죠. 이러한 일련의 계획 조치는 3월 20일 미소 공동위원회 개회를 보름 앞두고 전격 단행한 것입니다. 한국 문제는 미소 공동위원회에서 협의 처리키로 했는데 그것을 소련이 일방적으로 위반을 했습니다. 북한은 46년 11월 3일 도신구 인민위원회 위원 선거를
흑백투표로 실시하였고, 이 흑백투표입니다. 47년 2월 20일 도시군 인민위원회 대회를 개최하여 북조선인민회의라는 입법기관과 북조선인민위원회라는 최고집행기관을 조직하여 확실한 북한 단독 정권을 출범시켰습니다. 이것이 북한 단독 정권을 출범시켰는데 그냥 딱지는 위원회죠. 처음에는 임시인민회의를 했다가 나중에는 북조선인민위원회로 임시 딱지를 떼게 된 겁니다. 46년 2월 달에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47년 2월 달에는 어떻게 해요? 임시 딱지를 띄고 북조선인민위원회를 라는 최고 집행기구를 조직했는데 이것은 정권의 성격, 북한 정권의 성격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48년 8월 달에 8.15 건국보다도 벌써 1년 이상 앞당겨서 정부 조직을 갖췄다는 겁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제는 모르죠. 자, 이때를 기준으로 해도 북한이 남한보다 1년 반이나 먼저 단독 정부를 출범시킨 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나마 미소 간의 협의기구였던 미소공동위원회의 재개 가능성은 없었고 소련과 북한이 단독 정부 수립을 계속 강행하자 미국은 한국 문제를 유엔에 넘기게 됩니다. 47년 11월 14일 제2차 유엔 총회에서는 남북한 인구 비례에 의한 총선을 실시하기로 결의하고 그 지도 감독을 위하여 8개국 대표로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을 구성하여 한국에 파견했습니다. 이 위원단은 48년 1월 8일 입국해서 1월 22일 북한을 방문하려고 했으나 소련과 북한이 입국을 거부하였습니다. 한국 임시위원단은 이 사실을 유엔에 보고하였고 2월 26일 유엔 소총회의에서는 선거 가능한 남한만이라도 총선을 실시하도록 결의를 하였습니다. 이 유엔 결의에 따라 48년 5월 10일 전 국회의원 선거를 하게 되었는데 이에 남로당 중앙당과 전남도당의 지령을 받은 남로당 제주도당은 공산 통일을 위해서 5월 50 총선을 파탄내어 대한민국을 저지하려고 48년 4월 3일 새벽 제주도 내 24개의 경찰지서 중 12개의 경찰지서를 일제히 습격하여 선거관리위원들을 비롯해 양민들을 살인, 방화, 납치, 테러한 사건이 바로 제주 4.3 사건의 시발입니다. 당일 경찰관 10명과 선거관리위원 및 어린이를 포함한 양민들 모두가 27명이 피살되었다고 합니다. 27명, 적지 않죠. 경찰이 10명이 죽었어요. 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에도 남로당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선전포고했고 1950년 6.25 때는 각 읍면별로 인민군 지원 환영회를 조직하여 한라산에 있는 빨치산과 협력 공사를 강화하고 북한군이 상륙하길 기다리며 대한민국 전복을 획책하였습니다. 따라서 4.3 폭동 반란은 대한민국 건국과 보위를 위하여 당연히 진압해야 할 당위성과 불가피성이 존재했습니다. 진압의 당위성이 있다는 거죠. 4.3이 폭동과 반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압작전과 교전 중 무관도민이 많이 희생된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전쟁하다 보면 그래 될 수밖에 없죠. 어쩔 수 없이 무관 사람이 많이 죽었다는 겁니다. 무관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이나 보상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희생이 있었다고 해서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고 지하선거를 통한 북한 정권 수립에 앞장서는가 하면 건국 이후에도 대한민국에 선전포고하면서 항적한 남로당의 행위가 정당화되거나 면책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 및 정통성 확립과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 수호를 위하여 그리고 국민 통합과 도민 모두의 진정하고도 영원한 화해를 위해서
그렇게 이해할 것입니다. 자, 제주 4.3 사건 진행 과정을 보면은 50선거 37일 전에 1948년 4월 3일 제주도에서 4.3 사건이 발발했죠. 그리고 4개월 12일간 무장폭력을 하면서 건국을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었죠. 그리고 이제 48년 4월 3일부터 총 제주 4.3 사건이 진압할 때까지 무려 8년 7개월 17일간 대한민국의 항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3 사건이 마지막 종결된 그 해를 볼까요? 1957년입니다. 7년 4월 2일 마지막 공비 5원군이 생포되면서 제주 4.3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는데 무려 19년이 걸렸다는 사실입니다. 지긋지긋하죠. 자, 그렇다면 제주 4.3 사건의 정의를 어떻게 내릴 수 있느냐? 정리한다면 제주 4.3 사건이란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중앙당과 남로당 전남도당의 지령을 받은 남로당 제주도당 공산주의자들이 대한민국 건국을 지지하고 대한민국 건국을 저지하고 북한 김일성 정권의 노선에 따라 북한 김일성 정권의 노선에 동조해서 공산 통일을 위하여 일으킨 폭동 반란으로서 1957년 4월 2일 사건을 완전히 종결할 때까지 19년간 이를 진압하고 교전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제주도민이 결국은 불가피하게 의도하지 않았지만 무고하게 희생된 사건이라고 정의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 4.3 사건 정의를 요약한다면 첫째, 남로당이 대한민국 건국을 저지하고 공산 통일을 위한 폭동 반란이고 그냥 통일이 아니고 지금 문재인 정부 시절에 4.3 사건은 그냥 공산 통일을 어쩌고 저쩌고 했잖아요. 공산 통일을 위한 폭동 반란이고 둘째, 진압과 교전 과정에서 선량한 도민 다수가 무고하게 희생된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제가 오늘 말씀드린 제주 4.3 사건 이야기 첫 번째 question and answer가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